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만철 총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조선 왕조가 14세기에 500년을 유지한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14세기. 그래서 많은 서양학자들이 어떻게 14세기에 만들어진 나라가 19세기까지 20세기죠. 20세기까지 말하자면 연명했는가. 그 기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성리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의 핵심은 아까 이제 수기치를 말씀했습니다만은 관인집의 국가체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관인들은 수기치인한 사람들이었고 그 수기치인한 관인들이 임금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여론을 공론화시키고 하는 그런 민족 절차에 따라서 나라 운영했기 때문에 510년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학의 가치를 조명해 둘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이 이제 서구에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는 아시아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그 바로 뿌리가 유학인데 중국은 유학을 모태동 이후에 버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복원하고 있지만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진짜 원조는 우리 한국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리학에서도 물론 영남학파가 있고 기후학파가 있습니다만은 기후학파를 재조명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와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5분의 팔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기 교수님께서 충청기호유관문화권의 계승 발전을 위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역사적 평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압축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압축적으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기입니다. 저는 충북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만 그 정년하기 얼마 전 한동안 우암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한 4년여 그 우암연구소 살림을 맡아봤습니다. 그 전에는 그 우암 선생에 대해서도 그다지 뭐 크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를 맡고 난 이후로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한 글도 몇 편을 쓰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충청 기호유교문화권 계승 발전을 위한 우암 송시열 선생의 역사적 평가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몇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제가 글을 작성을 했는데 그 작성한 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유학과 우암 송시열입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서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유학은 주로 율곡 이의 성리학설을 계승한 일단의 학자들의 학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호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남을 제외한 전국적인 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학술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기호유학의 연구가 영남유학에 비해서 매우 뒤처져 있다. 별로 진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본다고 해도 기호유학은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각 전국에 대해서 전국의 어떤 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학문적인 성격 또한 상당히 포용적, 포괄적이어서 우리 유학 전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기호유학, 이것의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가지고 연구가 축적되고 한다면은 이 기호학이 바로 우리 조선 유학사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이고 오히려 영남학 쪽에서 영남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 유학 전체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 것인가 하는 쪽으로 아마 연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기호학이라고 할 경우에 경기와 호서의 생활 근거를 두었던 학자들, 이분들의 인맥과 학맥을 기호학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호라고 할 때의 기는 물론 경기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호라고 하는 것은 제천의 의림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호학파는 경기와 호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학맥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여기에는 물론 호남도 같은 영향권 안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학자들은 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유학자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호 유학은 율곡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계승한 그런 그 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율곡 선생께서 물론 그 주춧돌을 놓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 사계 또 신독제, 그 우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계승 발전이 됐죠. 그리고 이것이 집성된 것은 아마도 우암 송시열 선생에 와서 집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율곡 선생의 적통으로 기호학파의 주류를 형성한 중심 인물입니다. 또한 노론의 영수로서 퇴계 선생의 이기호벌서를 논박을 하고 율곡의 성리서를 변호했습니다. 그는 리를 조작이 없는 것, 기를 운영 자교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영남학파의 이발 기수설, 이가 바라고 기가 따른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학파의 입론 근거가 된 주자어류의 사단은 이가 바란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말이 아마도 주자의 말이 아닐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자언론 동의고를 저술을 했습니다. 주자언론 동의고는 물론 이것은 우암 선생이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고, 우암 선생이 그 한원진에게 명해서 한원진이 편찬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송자대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한 3년 전쯤에 제가 우암 연구소 일을 할 때 송자 별집 총간이라고 그래가지고 12권을 12종류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자언론 동의고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암은 이 명제가 기록자인 보광, 이 보광이라는 분은 남송의 성리학자입니다만, 보광의 오기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을 하고 영남학파의 입론이 잘못됐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또한 인심도심설에 관해서는 답 2여구 서에서 인심과 도심이 원래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이 식색을 위해서 발동하면 인심이 되고 도리에 맞게 발동하면 도심일 뿐이라고 해서 대체로 율곡의 학설을 따랐습니다. 우암 선생은 주자학의 신봉자로 심오한 이론을 전개했는데, 강한 이단의식으로 견해가 다른 학설을 배척하는 등 배타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기론의 기조는 율곡의 학설을 계승해서 리의 능동성을 부정하고 리를 철저히 정의와 조작이 없는 관념적 실체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론은 사계 김장생과 김지백에서 시작되었고 우암에 의해 일단 정비되었는데, 특히 우암은 당시 노론의 영수로서 윤휴, 그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종종
검은 네모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그 벽자에 속하는 한자들이 다 아마 인쇄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와 격렬하게 대립해서 예성 문제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우암 선생이 활동하던 17세기는 조선이 내후 외환의 당면에서 불가피한 시대 변화와 함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가 모색되던 시기였습니다. 1623년에 인조반정, 24년에 이괄의난, 27년에 정묘호란, 또 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이어지고 마침내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까지 해야 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시련이 연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극심하고 민심이 흉흉한 시기였습니다. 임난 병난을 거친 뒤 문화적인 황량함과 함께 사대부의식 또한 서서히 변질되고 있었으며 특히 격렬한 당쟁으로 인해서 지배층 사대부들의 정치적 실각이나 유배, 사사, 멸족에 이르는 처참한 상황이 자주 전개되어서 사림들은 인생의 무상이나 현실 도피를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그때까지 국책으로 표방되던 유학에서 벗어나 도가 또는 불가에도 관심을 갖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유학으로 양명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은 당대 지식인들의 생각과 현실 대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 강상의 위기와 성리학의 실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예학이 대두되었고 국력의 약화와 민생의 위기 속에서 실학풍이 일어났고 또한 임난을 전후해서 전래된 양명학이 성리학에 대한 대안으로 식자층의 관심을 받았고 북벌론, 북벌의리의 학풍이 대두됐습니다. 특히 이 기호학 쪽에서는 그 예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그 예학이 기호학의 한 중심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노론이 정권을 주도하면서 표면상으로는 반주자적 논의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 남인과 노론계의 학자들이 주작을 추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론계 집안에서는 당적의 분파와 학문적 분파가 일치하던 당시 정학 풍조에서 양명학을 수용하기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암은 학문적으로 율곡 사계를 잇는 적전으로서 율곡학의 계승이라는 사명을 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노론의 영수로서 남인 소론계와 이어지는 갈등의 중심에 있었으며 또한 효정의 사부로서 군주의 각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북벌론의 실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뒷날 간제 전우 선생이 이 우암의 의리를 두고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암의 제지에 퇴계의 덕학을 지니고 율곡의 리기에 부합하고 사계의 예교를 따르며 우암의 의리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됨이 거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전간제가 얘기했던 그런 오현수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5분의 말씀 중에서 그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 말들을 뽑아서 만든 그런 이 서문인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듯이 우암의 의리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 우암의 의리와 책입니다. 우암이 어려서부터 주자와 율곡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거니와 그 평생을 두고 주자와 율곡을 공부하는 길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우암 스스로 그 평생의 학문을 두고 평생의 주자와 율곡의 학문을 조정으로 삼음으로써 위로는 상천에 물어도 부끄러움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사문에 관하여 말할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후일 정조가 정조대왕이 우암에 대해서 배움은 주자를 목표로 했고 그 문파는 율곡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암의 학문적 성격을 단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암의 스승인 우암 선생이 스승인 사계로부터 배운 바를 수리하고 있는 답 이경화 설에서 그 학문적 연원과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원공께서 물론 사계 김장생입니다만 늘 이를 외워 나를 가르치시기를 내 평생에 행한 일들이 비록 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찍이 남에게 말하지 않음이 없었고 비록 마음이 발에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치더라도 진실로 착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가 마땅히 이런 마음을 체득할지니라. 이 한 직자, 직이라고 하는 한 자는 주자가 실로 받은 바 있느니라. 공자께서 사람의 삶은 직이니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요행이 화나면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맹자는 스스로 돌이켜 고두면 비록 천만인이라도 나는 가서 대적할 것이다 라 했고, 호연지기를 논에 말하기를 직으로서 길로 해침이 없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고 했으니 주자가 실로 공맹의 통을 이은 것은 오직 이 한 자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익히 보는 논어와 맹자의 그 글귀의 연원을 두고 한 그 말입니다. 좀 생략을 하고요. 다음에는 두 페이지 넘어가서 25쪽, 26쪽인가요? 우암이 24세 때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암 선생이 24세 때 김장생의 문화에 글을 배우러 갔을 때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직의 가르침은 예행을 전제로 하는 생활윤리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우암은 그 가르침을 받아 내수와 외행을 의리로 일관하여 바람직한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우암이 활동하던 17세기 사회 현상은 공자와 맹자가 처했던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 또는 주자가 경험했던 송나라의 이민족 침입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식 또는 위학 논쟁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암은 윤리의식을 재건하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주자학을 바탕으로 중화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위도 의식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두 번째 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짧은 단락입니다만은, 우암이 생각한 제1의라고 하는 것은 야만이 문명권에 침입하지 못하고 금수 같은 자는 인륜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암이 의리를 편안히 여기고 그 실천의 의지와 태도가 단호했지만 그가 늘 마음에 두는 것은 근원적인 원칙을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암의 의리라고 하는 것은 우암 선생의 독단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 그 공자로부터 맹자를 거쳐가지고 유학에서 정통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그 면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도의 문학적 실천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제목을 다뤄봤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우암의 이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개는 이 성리의 그 추상적인 논리 이런 것이 전개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암 선생이 생각했던 말하자면 삶의 표현으로서 그 우암의 생각 이런 것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 관점에서 문학적 실천이라는 부분을 거기 제시했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저작은 송자대전 215권 등등 해가지고 총 246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우암 선생은 저작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각 문체에 능했습니다. 그의 문집에는 40여 종의 문체가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면에서는 공맹의 도를 지향하고 성리를 밝히고 의리를 실천하며 관련되는 것이 핵심을 이룹니다.
우암이 글에 담아야 한다고 여겼던 근본은 유학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은 우암이 유계를 위해서 지은 신도 비명의 인용입니다. 옛날에는 문장과 사업이 모두 이 학문에서 나왔는데 후세에는 별개의 것으로 여겨 학문의 쓸모없는 빈말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문장과 사업이 모두 이 학문에 근본하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여기서 학문은 물론 유학입니다. 유학의 가르침이 글 속에 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글도 못 되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암은 유학이 특히 주자하게 철저했던 학자였습니다. 우암은 주자의 학문뿐 아니라 그를 최고의 문장가로 평가했습니다. 도가 마음에 축적되어서 주자가 언제라도 붓만 잡으면 도가 실린 좋은 글을 짓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암에게서 중요한 일은 곧 유학 혹은 주자학을 깊이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글에서는 자연스럽게 주자의 학문이 가르치는 도의의 지향이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암 선생께서는 그 남기신 시가 전체 저작에 비해서는 분량이 매우 작습니다. 860여 수의 시작을 했는데 250권이 넘는 그 방대한 분량에 비하면은 그 작시 시작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를 통해서 우암 선생이 그 주장하시는 바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도의 지향이고 도의 실천이라고. 그래서 한편은 그 시를 실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암 선생의 그 시가 이제 유배되었던 시절의 시입니다만은 아주 평온한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암 선생이 생각하시기에 당신이 사시는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리와 기가 묘합돼 가지고 그것이 나타난 형으로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암으로서는 그야말로 당당하고 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괴로운 고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면모를 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제가 이 문학과 시를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암 선생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는 대개 그 후대의 제자들이나 우암에 대한 이 평가를 한 글들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모라든지 신도비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암의 참 모습을 알아보는 데는 오히려 어떤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암 선생이 당시 현실을 살면서 그대로 토로했던 그런 면모들, 참된 면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암에 대한 어떤 오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평가에서 파생된 오해의 측면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호학 연구가 앞으로 풍부하게 여러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 이것이 집적되고 하면은 우암의 이 참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우암 선생의 그 당시의 그 학문적인 태도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 유학의 정통을 계승해가지고 자기 실천을 한 것이었다 하는 이런 측면을 좀 더 밝힐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 유학사를 바로 이해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제가 지연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 죄송하고 우리 참 우암 선생님 말씀하기로 하루를 다 말씀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대사상가신데 고맙습니다. 김성기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